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스트 2고요. 벌써 거의 끝에 다 왔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였었고요. 이제 빈칸에 어떤 연결사가 맞는가 하는 문제였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볼게요. There are some very successful scientists who claim that they make no time before starting a problem to find out what has previously been done. 자, 어떤 몇몇 성공한 과학자들이 있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는데? 시도도 하지 않았어, 자기들은. 뭐 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즉 이전에 행해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접근했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접근법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they argue that, 그들은 주장합니다. The rate of familiarity with the methods used by others destroys their freshness of approach. 뭐래요? 그들은 주장하죠. 즉, 다른 이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던 방법들에 익숙해지는 것,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은 그들의 그 접근법에 대한 신선함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뭐 A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 방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가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법은 가려지게 되니까 뭐 이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가를 찾아보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there is indeed something to be said for this argument. 그리고 자, 요거 잘 보세요. 얘를요, 우리 책에서는요, there is something to be said for를 이제 하나의 수거처럼 봐서 뭐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봤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말이 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전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란 말을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A에서 빈칸에서 뭐라고 한 다음에 Usually those who prefer the better acquainted with their subject than they admit. 자, 잘 보세요. 빈칸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보통 preferred, 말 그대로 forward 앞에다 탁 내놓는 거니까 주장하고 제안하는 거죠. 즉,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즉 그들의 주제에 대하여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acquainted,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중요한 거. 이때 이시라는 건 앞에 나온 뭐 네가 뭔가를 탐험하고 추구하고자 할 때 앞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그치 이전에 있던 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 즉 앞에 나온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그들의 주제에 대하여 일단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Furthermore 그랬죠. 게다가 그러면 이 글의 방향성이 같죠. 게다가 the risk of making ridiculous mistake already described by others is so great that few are willing to take this course. 그랬죠. 어떤 위험? 그렇지.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근데 이것은 이미 다른 이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described, 표현되어진 실수들이라는 거죠. 이게 great, 너무나도 great해서 그 누구도 이러한 코스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잘 보세요. B에서 뭐라고 하면서 It is almost always necessary to undertake some sort of study of the literature of a subject before entering the playing stage. 이거 잘 보세요. 어떤 계획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제의 문헌을 어느 정도 연구하는 거에 착수하는 것, 어느 정도 연구하는 걸 착수하는 것이 항상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기 전에 거기와 관련되어져 있던 그 이전의 문헌을 반드시 봐야 돼요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던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요 쭉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있던 연구 자료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글의 결론은 일단 우리가 뭔가에 착수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주제에 대한 연구 자료를 봐야 됩니다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A 앞에서는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반대의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A를 기점으로 A 앞과 A 뒤의 동사의 방향성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긴 역접이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이미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플래닝 스테이지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있던 자료를 봐야 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B는 순접이고 결론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연결사 치고는 It should not be carried too far or we will go forever and serve as a complete bar to action. But it should be adequate 라고 하면서 끝내고 있고요. 이때 bar는 방해나 장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뭔가 주제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문헌 조사를 뭐 할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답은 찾았습니다. A는 역접, B는 순접이고 결론이 들어간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에 however, consequently 따라서를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문장섭이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자, this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연결사가 나오면 뭐 하죠? 파악하죠. this. 이것은 maximize constably 하면서 this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주어진 문장 보세요. This makes civil cases considerably easier to win than criminal cases when evidence is ambiguous. 자, 이것은 자, civil case가 뭐였죠? 이거 먼저 풀고 오신 거 맞으시죠? 그러면 이 글이 흐름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별하고 있다는 걸. 시빌은 시민들끼리의 어떤 사건이니까 이걸 민사재판이라고 하죠. 이것은 민사재판을 상당하게 이지해 쉽게 만들어준대요. 뭐 하게끔? 이기는 걸. 뭐보다? 크리미널 케이스, 형사재판보다. 왜? 증거가 애매모호할 때, 증거가 앰비기우스 할 때 이것 때문에 민사재판이 형사재판보다 이기는 게 쉽대요. 그럼 이때 네스는 증거가 애매할 때 민사재판이 왜 형사재판보다 이기는 게 쉬운지에 대한 이유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이 앞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풉니다. 자, 보세요. In contrast to a criminal case, 뭐래요? 형사재판과 대조적으로 그랬죠. 근데 형사재판은요, where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prosecution and defendants are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자, 형사재판에서는 그 증거에 대한 부담이 prosecution, 말 그대로 검찰이죠. 검찰에게 있어요. 그리고 defendant, 피고죠. 피고는 그래서 죄가 있음이 증명될 때까지는 죄가 없다고 추정이 돼요. 이런 형사재판과 달리 civil case, 민사재판은요, can be decided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거의 preponderance, 우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이거와 달리 증거가 우세한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A, B 증거가 다 애매모호해. 얘도 애매해. 얘도 애매해. 그러면 가장 덜 애매한 A가 이긴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this는 바로 얘를 가리키겠네. 그러니까 몇 번에? 1번에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일단 답은 1번 찾았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A number of mitigating factors are also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guilt and assigning penalties in civil cases. 그래서 몇 개의 mitigating, 말 그대로 mitigating factor, 이게 정상 참작 요인이거든요. 몇 개의 정상 참작 요인들이 또한 take into account, 설명되어져요. 그렇죠? 뭘 결정하는데? 죄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어떤 페널티, 벌을 할당하는데 생각되어지고 고려되어진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Guilt or innocence is based on whether the defendant could reasonably have anticipated and avoided the offense. 그래서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 하면 그 피고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the offense, 그 위법 행위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a good faith effort to comply or solve the problem can be a factor. 그래서 comply or solve the problem, 문제를 comply, 준수하거나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훌륭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노력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the compliance history is important. 그래서 compliance, 말 그대로 법의 준수에 대한 역사가 매우 중요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법을 잘 준수했었는가? 그러면 좀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전에 법을 준수한 적이 되게 많네? 위법 행위가 없네? 그러면 설마 이 사람이 했겠어? 뭐 이 정도로 가는 거죠. 이제 this is the first time 이거 나오잖아.
offender or a habitual repeater. 이 사람이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위법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건지. Finally, 마지막으로 is the evidence of economic benefit to the defendant. 이걸 하면 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는 거죠. That is, the violator gain personally from the action. 그래서 그 경제적 이득을 이 위반자가 개인적으로 그 행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if so 그렇다면 it is more likely that willful intent was involved. 그러면 여기에 그치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보여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때는 뭐 죄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 정도로 따지는 게 민사재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민사재판은 증거가 애매할 때 우세한 쪽이 이기는 거고 형사재판은 어디까지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찰 쪽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부담이 검찰 쪽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찾았어요. 그렇죠? 몇 번? 어디냐? 그렇지. 1번이 왜 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가볼게요. 6번이죠. 자, 이제 오랜만에 또 글의 순서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글의 순서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요, 문제를 잘 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출판하고 나서 보면은 이 문제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글의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삽입 문제예요. 죄송해요. 이상하다. 그치? 왜 그럴까요? 자, this numbers 그랬죠. 죄송합니다. 문제는 글의 순서 찾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장을 어디에다 삽입하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6번 문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 수능 완성 때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오타가 거의 없는데 얘는 좀 있습니다. 죄송해요. 수능 완성 때는 제가 오타 없이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했다는 게 this numbers business. 자, 이 숫자를 따지는 일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비즈니스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비즈니스는 사업이란 뜻인데 사업이 뭐예요?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이득이 안 되는지를 따지는 일이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따지는 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따지는 일은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앞에 뭐가 나온다? 뭔가 숫자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일이 나와줘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This number business can seem like an added chore. However, understanding the numbers on the back will help you choose the raw fertilizer mix for the job. 자, 이 숫자를 따지는 일은 뭐처럼 보이냐 하면 added chore. 말 그대로 그렇지. 자비리 덧붙여지는 것처럼 보여. 아, 괜히 내가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understanding the numbers on the back. 그 가방에 있는 숫자를 이해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즉 그 일을 위하여 알맞은 비료의 믹스 섞어 있는 것을 알맞게 비료가 섞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뭔가 수치를 따지는 일 그 다음에 나와줘야지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볼게요. A bottle or bag of fertilizer, whether it's synthetic or organic, usually displays a set of three numbers that look something like this, 664. 자, 병이나 가방인데요. 비료가 들어있는 뭐 주머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합성이든 유기농이든지 간에 보통 숫자 3개의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다음처럼 나타난대요. 66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 three numbers are called the NPK ratio and refer to the relative proportions of three main nutrients in fertilizer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in that order. 자, 이 세 개의 숫자는요. These three numbers 그랬죠. 이 세 개의 숫자는 NPK 비율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이것은요. 상대적인 비율이래요. 세 주요 요소의 세 주요 영양분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이래. 비료에 있어서. 그래서 니트로겐이 바로 뭐예요? 질소인가? 아, 맞구나. 질소. 그리고 포스포러스 인 그리고 포타슘 칼륨인가? 오케이. 이거를 이 순서로 나타내고 있는 비율이 얘래. 맞죠? 그 다음 볼게요. 2번 문장. Plant require a host of trace minerals and secondary nutrients beyond this, but these are the three biggest. 자, 식물들은 대개 이제 이러한 트레이스 미네랄 하면 이게 미량 무기물이란 뜻이거든요. 미량 무기물을 요하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뉴트리엔스 어떤 세컨더리니까 부차적인 간접적인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간접적인 영양소도 요구하는데 이걸 비욘드 뛰어넘은 간접적인 부차적인 영양소도 필요한데 어쨌든 그래도 these 이것들이 are the three biggest 세 개의 가장 커다란 biggest 중요한 것들이랍니다.
그럼 이때 needs는 앞에 나온 그 MPK 비율을 나타내는 세 개의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얘들이 가장 중요한 숫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leafy plants prefer nitrogen-rich fertilizer for growing healthy and green. So choose a mix that shows the first number listed, nitrogen as the highest. 자, 잎이 무성한 식물인데요. 얘가요, nitrogen-rich fertilizer야. 말 그대로 질소가 풍부한 비료를 좋아하는 애야. 뭐 하는데? 건강하고 녹색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혼합물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숫자가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된대.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올바른 비료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었죠. 근데 그 올바른 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거. 주어진 문장의 this numbers business는 바로 여기까지의 세 개의 숫자를 따지는 현상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에 들어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A balanced fertilizer has an equal proportion of all three nutrients and can be used as a granular all-purpose fertilizer. 균형 잡힌 비료라는 것은 equal proportion, 동등한 비율을 갖고 있죠. 즉 모든 세 개의 영양소를 동등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비료. 그래서 얘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목적의 비료에 쓰일 수 있대요. 맞죠? No sweat. 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니까 쉬운 일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답은 찾았습니다. 몇 번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3번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였었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가볼게요. 선생님 왜 7, 8, 9, 10, 11은 없나요? 아시죠? 그 부분 뭐 도표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6월달 시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솔직히 말하면 연계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평소 실력으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일로 넘어갑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빈칸 문제였었죠? 뭐 들어가냐? 이건데. 자, 이 글의 소재가요. 절차 기억이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답을 못하시면 EBS 지문 분석을 못하신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자, 제가 지금 수업할 때 딱 던졌을 때 대답이 딱 나오면 여러분은 지문 분석을 잘하신 거고요. 아니면 못하신 겁니다. 자, 이 글에 따르면 절차 기억은 뭘 절차 기억이라고 한다? 그렇죠. 내 머릿속에 쌓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끄집어냈을 때 쉽게 다시 쓸 수 있는 기억을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지문 분석이 안 된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아시죠? 연계든 비연계든 국어든 영어든 그 글에 뭘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주제입니다. 글은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 그래요. 언어라는 건 한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갈 때 일단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보겠습니다. Procedural memory is the type of memory that allows you to remember how to tie your shoelaces or play your guitar without consciously thinking about these activities. 자, 뭐래요? 절차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의 형태인데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쇼레이스 신발끈을 어떻게 묶을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또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기타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절차 기억이래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시면 악기 하나 배워보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After many sessions of practice, your fingers fly through the procedures on autopilot, expertly performing well-tuned actions in a very specific manner.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나면 너의 손가락이 날아다녀. 날아다녀. 그리고 the procedure on autopilot. autopilot이 말 그대로 뭐예요? 이게 자동 조종 장치죠. 그러니까 자동 조종 장치처럼 막 날아다녀. 그리고 expertly 전문적으로 막 잘 조율되어진 행동을 하게 돼. 매우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So becoming truly expert in an activity such as playing the piano appears to take on the order of 10,000 hours of practice. 뭐래요? 진정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뭐와 같은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진정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연습을 10,000시간 동안 하는 그러한 게 필요하대요. 이거 맨날 나오죠. 이게 10년이죠, 여러분. 10년에서 15년. That would mean 10 years of practicing more than 2 hours a day.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연습을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걸 의미한대. After all of the practice, your fingers move automatically as you think, just as when you're typing or texting on a cell phone.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너가 손가락으로 많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고, 그래서 마치 너가
막 휴대폰 위에서 텍스팅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자, procedural memories 빈칸. 자, 그리고 이 절차 기억이라는 것은요, 빈칸인데요. So that skill you learn as a child is still in there waiting to be used again. 그래서 너가 아이였을 때 너가 배웠던 그 skills, 기술이 다시 한번 사용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여전히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절차 기억이랍니다. 자, 예를 볼까요? As they say, 그들이 말하기에 once learned, 일단 배우면 you never forget how to ride a bicycle. 자전거 타는 법을 절대 까먹지 않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그럼 빈칸의 답은 뭐예요? 이거죠. 일단 배우면 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칸은 까먹지 않아요가 들어가면 돼요. 까먹지 않아요. 찾았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예요? 절차 기억이 무엇인가요? 아까 설명해드렸죠? 그러면 빈칸 답 뭐라고요? 까먹지 않아요. 왜? 마지막 문장 때문에 once learned. 이게 답의 힌트죠. 이렇게 자꾸 연습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답의 힌트죠. 까먹지 않아요. 그럼 까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요란 말을 하고 있는 답을 찾으면 되고. 답 몇 번? 3번에 also very durable. 이게 답이었죠. 듀라셀이란 건전지 있잖아. 오래가는 건전지. 지속성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3번. 어휘가 잘못된 것도 중요합니다. 주제와 큰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 어휘도요. 주제를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볼까요? 자, some people believe that a problem arises if a person becomes angry. 자,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문제가 발생해. 언제?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 This side is not true. 근데 이 상경은 사실이 아니래요. 만나볼까요? To pass judgment on our anger and condemn those who admit to becoming angry is the equivalent of robbing people of their humanness. 보세요. 즉, 화와 condemn이 말 그대로 뭡니까? 비난하는 거죠. 화에 대해서 판단을 패스해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람들,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뭐와 똑같대요? 그들의 인간성을 사람들로부터 뺏는 거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거 맞는 거지. This only comes from any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weakens the experience in its total.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 보고 많이들 멘붕 오시는데, 자, 우리 글의 독해라는 것은 앞에서 뒤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앞의 문장의 연장선이야.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이해하실 때는 앞의 문장을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해석을 하면 누군가가 그 인간적인 경험의 일부분으로부터 허락되지 못하는 것은, 즉 그 전체성에 있어서의 경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중요한 거. 이때 인간 경험의 일부분은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앞에서 화내는 거였으니까,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서 빼앗아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사람한테 화를 못 내게 하는 것은, 너 화내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감정적인 경험을 뭐 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찾았죠. 이 사람은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 버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뭐야? 앞의 문장에서 일로 건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냥 확실히 박아버리죠. Sadness gives a reference point that makes happiness more appreciated. 뭐래요? 슬픔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뭐요? 행복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역할을 하는 지점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행복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려면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 슬픔이 있어야 돼.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딱 보면 조이가 처음에 블루를 그 슬퍼하는 애, 새드니스를 이렇게 막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죠. 내가 왜 조이를 느낄 수 있었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글은요, 슬픔이 생기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행복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점 역할을 하는 게 슬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픔을 인정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찾으셨죠? Tension can be better understood when compared with relaxation. 자, 긴장감이라는 것은 휴식이라는 거와 비교될 때 좀 더 이해될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글의 흐름과 맞으니까 2번도 맞죠? It is about time we stopped making value judgment about anger. 그러므로 화에 대하여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될 때래요. No one has ever gotten in trouble for becoming angry. 그 어떤 누구도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You could be furious right now, but no one would know it unless you did demonstrate some behavior associated with anger. 너는 화가 치밀 수 있어 지금.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네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네가 보이지 않으면 그 화와 관련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지금. 맞죠? 자, the belief that 자 이거 잘 보세요. Anger is good is strongly ingrained that 자 어떤 믿음? 화는 좋은 거야 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ingrained 강하게 깊게 박혀 있어서 사람들은 때때로 부정한대요. 그 존재를. 그럼 이때 each existence는 뭐예요? 이거 조심해 대명사. 화란 존재를 부정한대요. 뭐 할 때? When spilling out of the place. 모든 장소에서 화가 spilling out 넘쳐 흐르는 때조차도 그 화란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그럼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 화를 부정할까요? 자, 이 글에 따르면 화를 인정해야지 그게 좋은 행동이죠. 근데 화를 부정한대요. 그럼 이 사람의 글에 따르면 이 화를 부정한 행위는 나쁜 행위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어요.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의 good을 뭐로 바꿔요? bad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모르면 못 찾아요. 네, 14번 갑니다. 빈칸 문제였죠. 자, American music is intertwined with music from around the world, so it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빈칸. 자, 미국 음악은요, 음악인데 뒤에 나오는 전 세계의 음악들과 서로 intertwined,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고 desirable,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자, 빈칸하는 게 neither의 nor 부정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빈칸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It has been said that jazz is distinctly American. 그러니까 재즈가 아주 독특한 미국의 음악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Yet 하지만 I'm influenced by music from all part of the world. 전 세계의 모든 전역의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재즈라는 거죠. Musicians who relocate to the United States, whether it's keeping from war and persecution or attempting to advance their careers. 자, 음악가들인데 어떤 음악가들? 미국으로 이민 온 음악가들이지. 근데 얘들은 뭐 전쟁에서 탈출하려고 왔든지 아니면 persecution은 박해죠. 박해나 아니면은 뭐 그들의 경력을 진보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have also had a profound impact. 미국의 음악에 profound, 심오한 영향을 미쳤고요. And culture, 문화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쳤죠. The bringing with them the influence of their home countries and culture.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조국과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죠? Composers like Aaron Copland tried to create a distinctly American music, yet his work was influenced by his studies with Nadia Boulanger in Paris. 자, 이와 같은 컴포저 작곡가들도 독특한 미국의 음악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그의 작품은 당연히 파리의 이 나디오 볼로냐라는 이 곳의 연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요. Traveled to work with the composer Carlos Chavez in Mexico and to Africa and Europe and interest in jazz and other forms of music. 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미국만의 음악이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American music is not created and does not exist in isolation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이거 딱 박아버리네. 그러므로 미국 음악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고립돼서 존재하지도 않죠. 뭐로부터? 세계의 다른 음악 부분들로부터. 이 글의 주제는 그러므로 미국 음악은 짬뽕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전체 문장을 띄워볼게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요, 이 앞에서요. 리더의 노라비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대요.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not이 나오죠. 미국 음악은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존재하지 않아? 다른 세계의 다른 음악들과 isolation, 고립돼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뭐? 여기 not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다른 나라의 음악들로부터 고립되어서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음악들과 떨어져서 고립돼서 경계를 그어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보기가 답으로 되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6월달에 34번 문제랑 비슷한 케이스죠. 방향성이 같은 거 찾는 거. 그러면 5개 중에서 그렇지 경계를 그었어요. 떨어져서 존재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으니까 그죠? 4번이죠. 자 4번을 해석을 해보시면은요. To draw firm lines around what American music is 그랬죠. 미국 음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firm, 아주 굳건한 lines, 선을 그어버리는 것.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경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정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위치 고르는 문제였죠. 자, in the same way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doubling the area of roads did not solve the problem of traffic. 자, 도로를 2배로 하는 것. 이것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대요. It made it worse since it increased the use of personal vehicle. 왜냐하면 오히려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켜.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차량의 사용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로 2배로 한다 그랬지. 그럼 앞에서 또 뭔가를 2배로 한다든지 뭔가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인더스윙이 마찬가지로가 나왔겠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연결사와 지지사의 콜라보레이션을 조심해라. 이제 문제 볼게요. Doubling the efficiency of food production per hectare over the last 50 years by dramatic increase in efficiency in producing food, the Green Revolution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hunger. It actually made it worse since it increased the number of people requiring food. 보세요. 음식의 생산의 효율성을 2배로 증가시킨 거. 헥타르당. 근데 지난 50년간 뭐에 의해서 극적인 음식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얘를 녹색혁명이라고 부른대. 이 현상이 자 똑같아요. 디에나 셜브 해결하지 못했대요. 무엇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대요. 실제로 오히려 worse, 악화시켰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음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그랬죠. 자 2배 해결하지 못했어. 오히려 더 악화시켰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배 해결하지 못했어. 더 악화시켰어. 증가시켰기 때문에. 똑같이 동사관계 같은데 in the same way 나오죠. 그러니까 이 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답은 찾았어요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저기 2번이 답이었던 거고 계속 볼게요. As more energy efficient automobiles were developed as a consequence of rising oil prices, American car owners increased their leisure driving. 자, 점점 더 많은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들이 어떤 rising oil prices, 올라가는 유가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미국의 자동차 소유주들은 그들의 leisure, 그러니까 여가 드라이빙을 증가시켰죠. Only did the number of miles increase. 그래서 마일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well, also expected performance of cars grew. 자동차의 예상되어지는 수행 능력 또한 증가하게 되었대요. United States residents are increasingly driving minivans. 그래서 미국의 거주자들은 점점 드라이빙 미니밴즈를 증가시키기 시작했고 픽업 트럭도 증가시키기 시작했고 4wheel 드라이브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뭐 4개로 가는 자동차가 more efficient refrigerators have become bigger. 그리고 점점 더 효율적인 냉장고도 커지기 시작했고요. In economic terms, one can describe these processes an increase in supply boosting the demand. 그러므로 이게 주제죠.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뭐가 확대돼? 수요가 확대됐어요가 이 글의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답은 찾았습니다. 이게 주제였고 몇 번? 그렇죠. 2번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였었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요거 어디 들어가네요? 자, 주어진 문장. This quality of seeing the whole as well as the individual parts isn't just limited to process and strategies. 그랬죠. 자, 이러한 quality, 특성인데요. 자, this가 나왔어요. 어떤 특성? as well as죠. 개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특성이 is limited to process and strategy. 과정과 전략에만 제한을 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부분과 전체를 둘 다 봐요 라는 문장 뒤에 나와줘야지 되겠지. 왜? 그래야지 this quality라고 뭐 할 수 있어?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As a leader, 지도자로서 you should develop an eye for the big picture. 당신은 큰 그림에 대한 눈을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보는 거겠지. It's like knowing whether the team is still operating in the right forest. But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어떤 거와 같은 거? 그치? 그 팀이 여전히 올바른 숲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와 같은 거.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you should keep an eye on the details. 세부적인 거에도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거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이것은 it's like knowing which trees to cut in order to get the best result.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 어떤 나무를 잘라내야 될지를 아는 거와 같은. 맞죠? Remember, 기억하십시오. You should also nurture the good trees and plant new ones in order to keep the forest neat. 자, 주목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또한 좋은 나무를 양육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돼. 왜? 왜? 존재하고 있는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때 존재하고 있는 숲을 유지하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거를 또 플랜트하는 것은 부분을 바라보는 안목이죠. 그쵸?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You can apply this combined holistic individual awareness toward all the people involved in organization, particularly those you work with. 그랬죠. 당신은 이러한 결합되어진 holistic, 전체론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인식. 자, 여기서요. 이러한 결합되어진 전체론적인 개인적인 인식이라고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this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과 전체에 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문장이 이 앞에 나왔어야 됐겠죠. 근데 그게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죠? individual parts와 whole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때 whole이 바로 holistic과 같은 말이죠.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요, 주어진 문장에서요, 이러한 특성, 어떤 특성? 부분과 전체를 같이 보는 특성. 그게 여기까지 나왔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개인과 전체라고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주어진 문장 뒤에서 이 전체와 개인을 바라보는 이러한 결합되어진 인식했죠. 아, 이 this 때문에 이 문장은 3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인식,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요, 바로 특히 같이 일하는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It should be possible for you to see the value of the entire organization, including its diversity of characters, skills, ages, ethnicities, and perceptions, while you also appreciate every single worker. 자, 가능해야 돼. 네가 지도자라면 뭘 보는 게 가능해야 돼? 전체적인 조직의 가치를 봐야 돼. 다양성이라든가 스킬이라든가 나이대라든가 아니면 에스니시티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출신 민족이죠. 이런 것들과 인식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는 또 모든 단 하나의 워커, 일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지도자의 덕목이야. 그러면 이 글은 지도자의 덕목을 뭐로 보고 있어요? 부분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전체도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찾았고 몇 번이다? 그렇지. 3번에 you can apply. 에 들어가자면 되겠죠? 고 넘어갑니다. 자, 오랜만에 글의 순서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글의 순서 문제를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지실 것 같지 모르겠으나 이거 잘 풀어야 잘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Non-controlling language is a communication that is non-evaluative, flexible, and informational. 자, non-controlling, 통제하지 않는, 즉 자율적인 언어라는 것은요. 즉, communication, 의사소통 도구인데 non-evaluative, 즉 평가하지 않고 유연하고 informational,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듯한 뭐 그런 느낌, 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러면서 자, autonomy, supportive teacher.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셨을 때 이 글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서로 비교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뭘 찾아라? 흐름을 찾고 소재 주제를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율성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communicate classroom rules, 즉 교실에서의 규칙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기대를 전달하죠. 무엇과 함께 informational and non-controlling kids, 즉 어떤 정보적이면서도 통제하지 않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Such languages, 그러한 언어는 avoids, 뭘 피한다? rigid, 엄격하고 압박을 가하는 듯한 구문들, 즉 뭐뭐 해야 돼와 같은 이런 걸 되도록이면 쓰지 않고 자율적인 선생님들은 의사소통을 하고 전달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A 보세요. 자, 이 두 가지 예라고 했어요. 잘 봐요. 이 두 가지 예에서 the teacher's approach boosts the classroom requirement and the student's autonomy. 자, 그 선생님은 교실의 요구사항과 학생의 자율성을 둘 다 존중해주고 있대요. 자, 중요한 거 이거 누구?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선생님이야. 근데 중요한 거, 이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예가 앞에 두 개가 나왔나 봐.
근데 지금 이 주어진 문장에서 그 얘가 두 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일단 A는 맨 앞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걸 잡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 B. 자, in contrast. 자, 대조적으로 그랬죠. 중요해요. 대조적으로. A teacher with a controlling motivating style verbally pushes and pressures students toward compliance without enlisting the student's input or perspective. 자, 어떤 선생님? 컨트롤링 하는 거야. 통제하는 동기를 갖고 있는 스타일의 선생님들은 언어적으로 pushes, 밀어붙이고 압박을 가해. 학생들에게 뭐야? compliance, 순종하도록. 뭐하지 않고 학생의 인풋이나 관점은 without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must를 쓰죠. 너 스펠링 임프루브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자, 대조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여기는 반대 개념이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나와요?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이 나오죠. 그럼 A와 B는 서로 반대거든요. 자, 근데 마지막 C를 보겠습니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세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주어진 문장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선생님은 이래요라고 얘기하고 끝났던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instead of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대신에 너는 열심히 더 해야 돼 라고 must를 쓰는 대신에 and hence closing down students' autonomy and communication.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그냥 확 닫아버리는, 그쵸? and hence closing down students, 닫아버리는 대신에 the teacher, 그 선생님은 openly,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문제 해결 상황에 데리고 오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자, you may wanna participate. 자, 너는 참가해도 좋아. 또는 I've noticed that your writing doesn't quite have the same spark it did last week.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중요한 거. 두 문장이 나오고 여기는 그러니까 자율성을 강조하는 선생님이죠. 근데 문장 두 개 나오네. 이미 끝났네. 자, 보세요. 자, A는 자율성 강조하지 않아. B는 자율성 강조. 그러니까 A하고 C는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이 선생님들은 이래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C가 먼저 나오고요. C 다음엔 당연히 A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A에서 in contrast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해줘야 되니까 B가 맨 마지막으로 가죠. 끝났어요. 다음 몇 번? 4번에 CAB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주제는 뭐예요? 자율성을 강조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18번도 알맞은 위치인데 왜 순서라고 다 나왔지? 이상하다. 이거 내가 편집할 때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출판사에 맡기기 전에는 다 문제를 확인을 꼼꼼히 하고 맡겼는데 얘가 뭐 오류가 있었나 봐. 지금 20번도 그렇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이거 삽입 문제였었고요. 자, disunderstanding 했다는 거죠. 무조건 연결사 나오고 지지사 나오는 확인해야 돼요. disunderstanding, 이러한 이해. Disunderstanding covers virtually all of the phenomena that we typically think of as creative. 자, 이러한 이해는 사실적으로 모든 현상을 covers,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reative,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상황을 이러한 이해는 다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이해가 앞에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 글에 따르면 주제를 먼저 보고 갈까요? 이 글에 따르면 창의력은 뭘 창의력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갑자기 무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던 것을 재구성해서 다시 만드는 것을 창의력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We define creativity as the ability to reinterpret something by breaking it down into its elements and recombining those elements in a surprising way to achieve some goal. 자, 우리는 자, 이거 잘 봐요.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한대요. 뭐로써? 능력인데 무언가를 재해석하는 능력이야. 그것을 뭐함으로써? 잘게 자름으로써. 요소를 잘게 잘라서 자, 또 re죠. 다시 재결합해. 이러한 요소를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방식으로 재결합하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정의한대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이 이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들어갔던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거 잘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The hand of a composer, 작곡가의 손에서 The notes of a musical scale can be rearranged to form a melody.
뭐래요? 뮤지컬 스케일, 말 그대로 음계죠, 음계. 음계에 있는 노트, 음표가 즉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배열될 수 있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그쵸? 창의적인 현상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오니까 그렇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는데요. 네, 계속 볼게요. A successful entrepreneur can take well-known component products or services and recombine them to produce something that no one else sells and everyone wants to buy. 자, 성공한 엔터프라이너, 사업가, 창업가는 잘 알려진 컴포넌트 요소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가져와서 그것을 recombine, 다시 재결합할 수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프로듀스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그 누구도 팔지 않았거나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Even creative products that seem radically novel can be seen as a reorganization of familiar elements of perception and though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창의적인 상품인데 급진적으로 novel이야 새로워 보이는 창의적인 상품도 알고 보면 친근한 인식과 생각의 요소들을 재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Numerous creative poems, symphonies, paintings, inventions, business plans, or personal realizations are composed of a common reservoir of words, musical knowledge, college, part, processes, steps, or emotions. 이게 저수지니까 저장소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가장 창의적인 시라든가 심포니, 그림, 뭐 발명품들, 사업 계획들 또는 개인적인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일반적인 저장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단어라든가 뮤지컬 노트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부분이가 이런 거라든가. 근데 알고 보면 얘네들도 이것들을 모한 거에 불과해. 재구성한 거에 불과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걸 다시 만들어낸 거다. 이게 이 글의 주제고 답은 찾았습니다. 답은 1번을 여러분들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렇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19번. 얘도 문장삽입 문제였죠. 주어진 문장 보시면 자, you continue in this manner until you have developed an image connecting each point in your speech to a landmark. 보세요. 너는 이러한 방식을 계속할 수 있어. 이러한 방식. 너가 뭐 할 때까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까지. 근데 이 이미지는 랜드마크에서 너의 스피치가 각각의 지점을 연결하는 이미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대요. 자, 이때 스피치가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알고 봤더니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씩 지점에다 뭔가를 심어놓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음네모닉. 이 단어 되게 웃기죠? 음네모닉. 기억을 돕는 이란 뜻이야. 기억을 돕는. 자, 기억을 돕는 장치. 즉, imagery, 심상, 어떤 상상의 심상을 사용해서 기억을 돕는 장치. 이것을 우리는 장소법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보세요. Here you form an association between something you want to remember and a particular occasion or familiar work. 여기서 당신은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데 너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과 그리고 친근하게 걸어다니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과정이래. 자, let's say that you have to present a speech about healthy eating habits in one of your classes and that your speech consists of 7 main ideas. 자, 뭐라고 얘기해보자. 너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하여 연설을 하려고 해. 그치? 너의 수업 중 한 수업 때. 그래서 너의 연설이 자 7개의 주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요. You simply imagine yourself taking a very familiar walk. 그리고 너가 아주 친근한 walk을, 즉 산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As you pass the first familiar landmark on that walk. 자, 네가 걸어가다가 첫 번째 지점에 도달했을 때 You develop an image that somehow connects the familiar landmark to the first point in your speech. 너의 연설에 있어서의 첫 번째 포인트를 그 지점과 연결시키면 돼.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목동인데 목동에 파리공원이 있거든요. 자, 파리공원 입구가 있고 길이 있고 벤치가 있고 분수가 있어요. 여름에 쇼해요. 네, 그리고 또 도서관이 있어요. 옆에 양천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지? 뭐 성당도 있어요. 모고동 성당. 그리고 또 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봅시다. 자, 내가 건전한 식습관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7개의 총 문장을 이제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입구에서 첫 번째 문장을 딱 기억을 해놔. 그치? 그러니까 흐름을 잡기 위해서 걸을 때의 흐름과 스피치의 흐름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런 질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image of a tree with a nest of baby birds could help remember that you have to begin providing healthy foods when children are young.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애기 새 둥지가 있는 나무의 이미지가 너로 하여금 너가 아이가 어렸을 때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도와줄 수 있대. 저기 나무에 애기 새 둥지 어렸을 때 서로 매치시켜서 건전한 식습관 해야 돼. 내가 일치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Then when it's time to present the speech, you simply imagine that you're taking that familiar walk. 그러면 네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친근하게 걸었던 것만 생각하면 딱 그게 떠오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거. 주어진 문장 볼까요? 주어진 문장에서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하래요. 그럼 이때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지점 7가지와 말 7가지를 서로 연결시키는 고리죠. 그럼 중요한 거. 그게 어디까지 나와요? 4번 앞까지 나오잖아. 그렇게 7개를 다 하면 then 그러면 when it's time to present the speech 연설을 해야 될 때가 될 때 너는 그냥 연결만 시키면 딱 기억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 몇 번? 4번이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 여기도 순서가 아니고 들어갈 자리인데 미치겠네. 왜 이러지? 뭔가 오류가 있었던 듯해요. 제가 분명히 다 확인을 했는데. The teachers encouraged them to remove their scarves at school, suggesting they could replace them before returning home. 잘 보세요. 선생님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스카프를 벗어도 돼 라고 얘기하셨죠. 학교에서는. 왜? 어차피 그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다시 그걸 쓰면 되니까. 그럼 중요한 거. 이때 됨은 스카프 벗어도 되는 애들이야. 그럼 앞에서 뭐가 나왔겠어? 스카프 벗는지 안 벗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겠지.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Some teachers are eager to make immigrant students blend in with others as quickly as possible. 자, 몇몇 선생님들은 열렬하게 이민 온 학생들을 가능한 빠르게 다른 이들과 섞이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rarely니까 부정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거의 뭘 생각하지 못해요. The transitional phase죠. 이행 단계, 이행 시기를 생각을 안 해.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행 시기는 고려를 안 해. 뭐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so rather than accelerating the mainstreaming process 즉 주요한 과정을 촉진시키기보다는 so this overzealous approach 이러한 너무 과도하게 열정적인 접근 선생님의 접근이 때때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민을 왔으면 천천히 그 나라에 뭐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익숙해져야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져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n example of such a negative outcome occurred during the conduct of one set of workshops, which included several Muslim families. 자,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의 한 예가 워크숍의 한 기간 동안에 발생했었는데 자 여기에는 몇몇의 무슬림, 이슬람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Some Muslim girls 몇몇 이슬람교도 여자아이들의 로컬 스쿨에 있는 이 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우리 트레디셔널 헤드 스카프 자 나오네요. 히잡이라는 전통적인 머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잘 보세요. Some girls expressed to their teachers their wish that they could remove their headscarves like their friends. 그래서 몇몇 여자아이들이 자기들도 그들의 친구들처럼 헤드스카프를 좀 벗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shortly thereafter 그 이후에 소녀들 중 몇몇이 즉 헤드스카프를 벗었던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더래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 왜 나오지 않았겠어? 벗으라고 했더니 자 우리가요 이 글을 읽고 얘들이 안 나온 이유를 추측만 할 수 있어요. 벗었으니까 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엄마 우리 선생님 벗어도 된대. 그러면 되게 강력한 이슬람교도 엄마 아빠들은 이 선생님 이상하네 안 보내죠. 두 번째 애들은요 되게 사악한 게 그래 선생님이 해도 돼 그러면은 동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돌리는 거야. 근데 또 그런 건 있는 거야.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쓰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 이상하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아이들이 왜 학교를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어쨌든 우린 뭘 알 수 있다. 전통에 어긋난 행동이잖아. 그래서 얘들이 학교를 안 나왔네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글의 흐름상 얘는 4번에 들어갑니다.
Hence, 그러므로 the teacher's eagerness to accelerate the acculturation process. 자, acculturation 하면은요, 문화적 적응이란 단어예요. 즉, 문화적 적응 과정을 가속화시키려고 했던 선생님의 열렬한 어떤 그런 마음이 오직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너무 가속화시키면 안 돼가 이 글의 주제였고, 답은 몇 번? 4번이었겠죠, 쇼를레아트. 그쵸? 그 다음 21번 갑니다. 오랜만에 또 글의 순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다음에 순서 어떻게 나와요? 하는 문제였었죠?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Even though virtually all children around the world may engage in prevalent type of play, parental involvement in play differs across cultures. 자, 심지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prevalent, 널리 퍼지는 형태의 놀이에 참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 부모의 놀이에 참여는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어떤 문화에서는 아이의 놀이를 그냥 단순하게 보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부모들이 아이의 놀이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나오고 있다는 포인트를 얘도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In some cultures, 몇몇 문화에서는요, especially in hunting and gathering in agricultural village ones, 즉 수렵 채집과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play is regarded as a merely an amusing child activity. 놀이라는 것은 즉 주로 아이의 행동을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대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Other cultures view, 자, 다른 문화권은 parental participation in play, 놀이에 있어서의 부모의 참여를 중요한 발달 활동으로 본대요. 자, 대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나와? 부모의 참여를 중요한 발달 행동으로 보지 않는, 그냥 평범하게 보는 관점이 나왔겠지. 이해되십니까?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In this culture, 그럼 이때 이 문화는 어떤 문화? 부모의 참여를 중요하게 보는 문화는, 즉 북아메리카 같은 이런 문화는 Parents are the first and main play partners of children during the first years of life. 부모가 처음 몇 년간 아이들의 주요한 놀이 파트너이자 첫 번째 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본다는 거죠. 자, B 나옵니다. Children tend to find the play partners among their peers rather than among other caregivers. 자, 잘 보세요. 아이들은 어른인데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보다는 그들의 동료 속에서 놀이 파트너를 찾아요. 예를 들면 마야와 Native Peoples of the Americas 이런 애들. 자, 그럼 중요한 거, 이 글과 이 글은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 어때요? 매치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Parents do not practice direct teaching through play.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어지는 거야. 부모님들은 놀이를 통해서 직접적인 티칭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냥 도와주고 아이들을 다이렉트 방향만 제시해줘. 그룹 플레이에 있어서 그들의 형제자매나 동료들과 함께. 자, C 보세요. This is often due to the widespread belief. 자, 이것 했다는 거야. 이것은 널리 퍼져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Children learn through play.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며, and they play. 그래서 놀이라는 것이 인식적이고 사회적이고 모토, 그리고 affective skills, 정서적인 스킬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주로 이렇게 한대요. 그럼 이때 디스는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디스는 말 그대로 뭐다? 그렇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에 뭐가 나요? A 다음에 C가 나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글의 흐름에 따르면은요, 분명히 지금 주어진 문장은 그냥 어떻게 보는 거?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노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는 걸로 봤던 B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쵸? 그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문장 가볼까요? 그럼 얘는 얘랑 이어지죠. 그냥 단순하게 노는 거야. 대조적으로 아니야. 되게 중요해. 왜? 이런 능력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찾았어요. 몇 번? 그렇지. 2번의 BAC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22번. 글의 순서 찾는 문제였었죠? 얘도 자, 주어진 문장 볼게요. It is more difficult to do surgery on an overweight dog patient. Landmarks are more difficult to fill. 자, 요거는 그냥 주제만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순서로 한 게 아니라 순서로 나오기 참 좋은 문제여서 제가 순서로 이제 한 건데, 걔가
비만이 있으면 수술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제. 요것만 보고 곧바로 문제 풀고 갈게요. It is more difficult to do surgery on an overweight dog patient. The landmarks are more difficult to fill. 자, 과체중의 개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거 훨씬 더 어려워. 자, 이때 랜드마크는 또 그러지 마. 이건 위치 파악이겠죠. 여러분 단어는 문장 안에서 뜻이 결정이네. 이때 위치 파악은 수술 부위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수술 부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느끼기 어려워져. 왜? 뚱뚱하니까 이 지방 때문에 어디에 혹이 있는지가 잘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개의 비만이 수술에 지장을 준다는 게 이게 포인트였고요. 자,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띄워놓을게요. 이때 25예요. 자, elective가 긴급하지 않은이란 뜻이거든요. 긴급하지 않은 수술에서는 괜찮아요. 그것은. 그럼 이때 그것은 뭐였죠? 그렇지. 이거죠?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긴급하지 않은 거에서는 가능해. 근데 긴급하면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C 다음에 B야. 이건 당연해. 그러면 C 다음에 B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1번 아니면 5번이죠. 근데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A가 맨 앞인지 맨 뒤인지. A는 맨 앞입니다. 흐름상.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 1번에 A, C, B를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개의 비만은 이 개의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23번 문제인데요. 네. 어휘가 잘못된 건데요. 자, 얘도 주제만 파악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 글의 주제 뭐였죠? 면접 시험에서 자신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에는 주관적으로 묘사하지 말고 객관적인 수치로 묘사를 해라. 끝. 어떻게 일하셨어요? 저는 능력 있게 일했어요. 저는 뛰어나요. 자신감 있어요. 이러지 말고 제가 저번 회사에 있었을 때 2014년도에 뭐라 그럴까 성공가 예전에 2013년도에는 100개를 팔았는데 2014년도에는 250개를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면접시험을 볼 때에는 얘기를 해라 라는 게 이글의 포인트였었고요. 이게 주제문이었어요. The best way to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5번째 줄 부분부터 시작하는 부분. 당신의 실력과 자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써라라는 게 이게 포인트였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요, 틀렸던 부분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드젝티브가 이제 형용사인데요. 자, 형용사는 당신의 그러한 경력을 강화시킨다. 자, 이거요. 앞에 글의 흐름부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이때 형용사는 말고 그냥 형용사인가요? 아니요. 어떤 형용사죠? 뒤에 나오는 이거죠. 전 능력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믿을만해요. 열정적이에요. 이게 지금 품사가 다 형용사지. 이걸 형용사라고 받은 거야. 근데 이 글은요. 이러한 열정적이에요. 능력 있어요. 라는 이런 주관적인 형용사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쁘게 보고 있는 이 형용사는 당신의 경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약화시키겠죠. 그러니까 4번의 strengthen을 weaken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어휘도보다 주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미니 테스트 3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